반갑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각자 또 다 바쁜 일정이 있으신 것처럼 저도 또 하고 있는 일이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잡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국학원 학술대회에서 뭐 우시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그리고 또 이제 동북공정 백서가 이제 올해 초에 발간이 됐죠. 그래서 그 백서를 다시 조금 이제 일부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북공정과 관련된 단군에 관한 주제를 조금 이제 바라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요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에 발표를 좀 더 이제 준비해서 하는 것을 바람을 갖고 있다가, 네, 조금 빠르게, 오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까지 저는 이제 이 분야를 아직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전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수준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국학운동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단군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과 단군, 우리는 이제 한민족으로서 단군의 존재가 너무나 귀한, 그리고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동북공정의 과정들을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2004년도에 국학원을 중심으로 동북공정 저지 100만 서명운동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집중했던, 그리고 전 국민들이 함께 호응했던 동북공정의 주제는 고구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북공정을 대비하는 국가기관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학원의 그 활동들이 또 많은 국민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이제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동북공정에 대해서 합의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서 계속 이제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동북공정을 가장 크게 이제 목소리 높이 이야기하고 계신 서길수 교수님께서 한번 이제 크게 큰 틀을 정리하신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지금 동북공정 백서를 발간한 연구자들이 6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정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 명칭을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중국이라고 했을 경우 과거에 대륙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가 마치 현재 중국과 연결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 명칭으로 전체를 부르든가 아니면은 치나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자라고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친화이기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공정은 끝났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2016년도에 동북공정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홍보 단계로 들어가서 중화문명 선정공정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국학 하신 분들은 당연히 들으셨을 시진핑과 트럼프의 2017년 회담에서 시진핑이 했던 말, 코리아는 사실상 친화의 일부다라는 이 발언이 일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크게 또 이슈화되지 못하고 또 지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BTS가 한국전쟁 발언한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문제 삼기도 하고, 한복공정, 김치공정, 태권도공정 등등 중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홍보하는 그런 홍보 단계로 이미 들어가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놓친 사이에 동북공정은 이미 마무리가 되고, 선전공정으로 중국은 이제 많은 본인들이 원하는 단계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볼 것은 중국에서 단군에 관련된 기록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배운 것이 기본 상식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뇌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고구려는 자기네 나라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고구려 얘기하면은 막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조선이란 나라는 당연히 중국의 일부 속국 혹은 변방의 번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고조선 얘기하는 것조차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자국의 역사로 인식하게끔 지금 뇌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신 40대, 50대의
조선족 연변 교포들에게서 들었을 때도 그분들도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지금 단군조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 문제를 우리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백도백과 바이두라고 하는 이 백과사전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여기서 다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중국의 입장이 중국의 12억의 인구, 중국어를 쓰는 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은 단군조선은 조선민족 기원에 관한 신화 전설로 후세 조선반도 전설 가운데 단군이 건립한 국가를 부르는 하나의 칭호다. 고리 이후 사가들은 단군 고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품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남인 혹은 노론 이 역사가들이 실제 단군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군 고사는 순전히 신화 전설이고 믿을 만한 역사를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정사에 써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옛 이야기 자체가 터무니없고 조금 더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군조선 자체를 그냥 무시합니다. 있지도 않았고 그냥 신화하고 그냥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창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동사강목 썼던 안정복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역사학자가 있죠.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단군 이야기는 허망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안정복과 같은 사람의 말을 중국에서는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인들은 그냥 비웃고 그거는 니네가 만들어낸 가짜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현실 속에 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단군조선이 사라진 그 자리에 중국인들은 무엇을 갖다 넣었냐면 기자조선을 갖다 넣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주류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자조선부터가 고조선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은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뭐 남인이든 조선시대의 일부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중국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또 중국에서 그대로 갖다 쓰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조선은 중국, 은나라의 후대인 상나라의 숙부인 기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유민이고, 그리고 주나라에서 기자를 임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파견하고 중국의 문화의 선진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해주면서 미개했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진국, 즉 문화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이 기자조선부터 고조선이라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 그리고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현재 중국의 역사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식민사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인식하시고 계신 분들은 식민사학이 현재 우리나라 강단사학과 주류사학에 그대로 주류가 전해지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데요.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의 단군 역사나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중국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고조선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고조선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고조선도 기자와 위만의 즉 중국의 속국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임나일본부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속국으로 시작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들으면은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끓고 화도 나고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의 12억 학생들이 그 인구의 그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 이걸 배우고 있고 그리고 단군조선 혹은 고조선에 대해서 찾고자 하고 바이두 백도백과를 찾으면은 이런 정보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건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자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고대사를 바라보는 특히 동북아 역사를 바라보는 동북공정의 그 끝에서 결론적으로 단군조선은 없었고 기자와 그리고 위만의 고조선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의 사실은 속국이었고 식민지였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중국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일단 그냥 그 결론적으로만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럼 단군조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사실은 이제 저도 요즘 저뿐만 아니라 젊은 층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이제 또 작년 연세 있으신 분들과 이 세대 간의 격차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젊은 층은 우리 역사를 잘 몰라요. 당군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또 우리의 고대사를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저항감이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한 어떤 자부심만 주는 허황된 정보라고 생각하면은 저항하고 거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럼 당군은 실제 했던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역사학계가 주류학계에서 실제 당군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송호정이라는 교수는 실제 고조선을 연구한 주류학자 중에 한 명인데 당군 신화는 그냥 창작이라고 얘기를 서스럼없이 방송에서도 할 만큼 주류학계에서는 당군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당군을 실제 어떻게 이야기할 거고 당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도 학자들 중에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좀 더 뽑아서 우리 스스로도 좀 인지하고 그런 것들 교육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만 짧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이 실제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래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신용화 교수님이 계신데요. 신용화 교수님은 당군은 실제 했던 고조선 건국 제왕임에 틀림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 근거로 고조선 국가의 제왕은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위서 및 고기의 기록과 같이 단군 왕검이었다. 삼국 사기에서는 선인 왕검이라 하여 단군의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내용은 동일한 뜻을 표시하였다. 제왕 운기는 고조선의 시조를 단군으로 기록하였다. 유적 유물로서 동국여지 승남의 단군 묘의 실제 유적도 기록했으니 단군은 실제했던 고조선 건국 제왕임에 틀림없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단군조선이 실제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고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임을 분명히 이제 선언하는 그런 이제 글을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라는 책에서 이제 신영하 교수님께서 적으셨고요. 그리고 우시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가점 하층문화, 잠시 화가정 하층문화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화가정 하층문화 시기에 반국 단계의 대국이 단군 조선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즉 중원 지역에서 요임금, 중국의 신화 시대의 어떤 요 나라가 도사 유적지가 나오면서 역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시대도 신화로 더 많이 봤던 것이 이제 성묘 유지가 나오면서 국가 단계, 반국 단계로 이제 중국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기에 요서 지역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나왔는데 이 시기에 거대한 반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병기, 그리고 설지강 이런 사람들이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에 이 요순호 시대에 요서 지역에 이 반국이 요서 지역에 있었고 그 국가가 단군조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오시라 교수님은 주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홍선문의 수많은 발굴 유물과 하가점 하층문화에 많은 칠일 같은 석성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칠일 같은 석성이 한민족의 중요한 이제 하나의 유적 유물로서 많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시라 교수님이나 신영하 교수님 말씀 그리고 우리 그 근대사와 그리고 현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정리한 이제 역사책, 역사 교과서에 대한제국기의 역사 교과서인 동국사략에서는 단군 이름은 왕검이니 우리 동방에 처음으로 국가를 세운 왕이다. 할아버지는 환인이며 아버지 환웅이 태백산 박달나무 밑에서 왕을 낳았는데 임금으로서의 덕을 지니고 있어. 나라 사람이 추대하여 왕을 삼았다. 즉 단군이 실제 우리의 조상이고 시조임을 역사에서 분명히 가르쳤고요. 대한제국기에. 그리고 미군정기 해방 후에도 단군께서 평양으로 내려와서 나를 열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고 선정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서에서도 분명히 가르쳤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아직도 주류의 강단사학자들이 식민사학의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민족사학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교과서에서는 단군의 역사성에 대해서 모호하게 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서 속에서 이런 단군을 역사로 인정했던 기록들이 분명히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니까 북한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에서 1962년에 리상호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군 신화는 공동체 내부에서 무의식적인 전통에 기초해 만들어진 실제 반영이다. 단군이 조선을 창건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단군은 왕의 칭호라는 견해와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이라는 견해는 이견이 없다. 그러니까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북한에서는 정의를 다 끝냈고요. 그리고 또 1993년도에 단군능을 발굴합니다. 그 후에 조선의 이제 북한의 역사서가 많이 바뀌는데 그러고 나서 만든 조선 단대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서기전 40세기부터 평양 일대가 기급 사회가 발생하고 단군이 고조선을 서기전 30세기 초에 건국한다. 우리가 이제 BC 2333년에 단군의 건국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BC 30세기로 좀 올렸습니다. 단군능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1994년도에 단군은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첫 고대 국가를 세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원을 열어놓았고 우리 민족의 형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나온 모든 책과 자료에서 단군은 실제 우리의 조상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도 북한도 모두 단군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 단군을 구심점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역사서 초급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단군은 고조선을 세운 시조 왕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서 단군을 실제로 인정했는데요. 아까 이제 우시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하는 이 요하 주변에서 나온 홍산 문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나온 이 앞선 문화에서 고대 국가, 즉 우리는 이제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단군조선이 BC 2333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1960년도, 70년도까지 학자들은 아니 그 만주 허허벌판 그 미개한 땅에 어떻게 5천년 지나 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어? 라는 것이 이제 학자나 일반인들에게 약간 상식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뒤집어진 것이 1980년도에 유화문명이 나오면서부터 허벌판인 그 만주와 요소 지역에 중국의 황화문명보다 약 1000년이나 앞선 국가 단계 고대 문명이 나왔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고조선의 강역의 중심 강역이었던 이 요소 지역이다. 그래서 이 요소 지역에서 만들어 나오는 그 유물들이 당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뛰어난 문화를 가진 국가 단계에서 존재할 수 있었음을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고고학적 발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고는 이 지역이 고조선 강역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주도서부터 이 요소 지역 그리고 북만주까지 이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있고 중국식 동검은 이 황하유역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의 강역에서 나온 이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고조선의 강역을 역사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시라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석성의 치라고 하는 것이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오는데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가 기원전 2400년에서 1500년 시기입니다. 즉 이 시기가 우리 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단군조선의 건국 시기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하가점 하층 문화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고고학자인 소병기라는 분이나 설지광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일하냐면은 이 하가점 하층 문화는 고대 국가, 방국의 단계임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학자도 이 시기에 하가점 하층 문화에 국가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한국인의, 한민족의 전통의 이 치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참고로 고구려성의 치, 그리고 수원성의 치가 우리 민족의 전통의 석성의 전통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뭐 비파행동검이나 이 석성의 치 이런 것처럼 국가 단계에 있었던 당시에 고조선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문화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유물로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유사와 같은 기록 그리고 이런 역사 유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는 해마다 개천절 날 개천절 행사에서 개국기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국기원 소개를 하시는 해마다 이제 하는 멘트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주리사학께서는 단군 존재를 신화라고 보는 학자들이 아직 사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국가 행사인 개천절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은 단군조선이 실제 했던 우리의 역사라고 분명히 이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있어요. 국사편찬위원장이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학을 하면서
단군이 우리 조상임을 그리고 단군의 실제성을 분명히 연구하고 그리고 주장한다면은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분명히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역사적으로 단군의 후손임을 그래도 뼛속 깊게 그래도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집중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천절날 그리고 많은 제천 행사가 단군을 중심으로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개천절을 맞아서 우리가 단군의 자손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일항쟁기, 즉 일제시대 때는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심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전체에서 특히 일제시대에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해방의 그날까지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단군 민족주의에 힘입은 바가 컸다. 우리는 단군을 중심으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했던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국경일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개천절이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당시 24년도에 동아일보에 났던 이제 기사 사진이고요. 그리고 독립기념일, 그래서 3.1절 행사를 국경일로 가장 성대하게 했습니다. 21년도 3.1절 행사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천절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 개천절 행사가 정부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 어떤 형태의 위기를 맞으면 어김없이 단군은 역사 무대에 등장했다.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한민족 사로 역사한 단군, 그의 홍익인간 정신이 이 시대가 바라는 갈등과 분쟁을 풀어줄 평화의 중심이다라는 이 말을 다시금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군의 존재가 막연한 허구가 그리고 그냥 상상의 창작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정신의 중심으로서 단군이 존재했음을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허황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젊은이들은 정확한 정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은 좀 빠르게 쭉 갔지만 앞으로 좀 더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든 혹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단군의 실제성 그리고 단군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단군이 부정되는 순간 우리에게 홍익인간 정신도 바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단군에 의해서 홍익인간 정신이 나왔는데 단군이 가짜라면은 홍익인간 정신도 창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군의 역사성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국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초에 3월 1일 날 이 동북공정 백서를 이 6분이 만드셨습니다. 참 그래도 정성껏 노력을 기울인 이 노고에 참 감사드리고요. 900페이지짜리예요. 이 900페이지짜리 중국에서 동북공정에 어떤 연구들을 해왔는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 연구자 6분께서 그래도 분야별로 다 정리해서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3월 1일 날 우리 역사 되찾기 3일 선언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것을 또 이제 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학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한 번 더 이제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중국에서 어떻게 보나, 어떻게 동북공정을 해왔나를 또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또 이제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연구 작업,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 그리고 연구 성과를 또 모아서 어떻게 그 연구 성과를 또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지 그것을 같이 논의하는 것들이 앞으로 국학의 중요한 동북공정의 대응뿐만 아니라 국학의 중심을 세우는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예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이제 그런 젊은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세계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의 한 사례로 이제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만리장성의 끝은 이 산해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지도에는 이쪽 황해도까지가 만리장성이라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에 동조하는 그런 학자들이 사실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만리장성 항공을 넘어 전 세계까지 연결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도 그리고
뭐 어디까지 연결할지 이런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그런 이제 불합리한 역사 왜곡을 홍보를 하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학운동이 조금 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쉬운 접근이나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이런 홍보들이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학인들이 그럼 이것을 우리 국학 이제 활동가들께서 그리고 국학을 사랑하시는 우리 국학 후원인들께서 이것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오늘 그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문제 제기를 그냥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드렸고요. 앞으로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학 연구자들 그리고 국학 활동가들께서 같이 우리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국학의 주제들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이 우리에겐 참 큰 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의 단군 이슈를 계속 우리가 이제 들이밀 때 우리 국내에서 많은 연구자들도 우리 입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